이상 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 생각과 꿈이 다른 사람들이 모여 사유하고 이야기하는 곳, 당신의 생각이 책이 됩니다. 참여형 문학창작 팟캐스트 이상공작소의 동상이몽 시작하겠습니다. 안녕하세요, 서 대표입니다. 요 근래 좀 태피디가 경무에 시달린 것도 있고요. 또 시국인지라 좀 여러모로 참 힘드셔서 그런지 네. 어휘력을 잃어버리셨어요. 저희가 지금 여기서 이러고 있을 때가 아닙니다. 광장으로 모이세요. 사실 이 방송이 나갈 때는요, 이 광장으로 모이는 일이 없을 것 같아요. 네, 이미 좀 많은 분들이 참여해 주셨고, 그런 부분에서는 좀 한마디 하고 싶었던 게요. 저는 만약 이런 국민들의 노력으로 뭐가 크게 바뀌어 있다면요, 저는 그 혜택에 가장 앞에 서서 단물을 빤 케이스가 아닐까. 부끄럽기도 하거든요. 개인적으로는 정말 좀 참여도 하고 싶고 시위도 하고 싶고 하긴 한데, 이게 다른 분도 아니고 어머니 한 분 때문에 못하고 있어요. 어머니가 정말 좀 안 하기를 바라셔서 그게 좀 아픔이 있으세요. 이제 저희 집안 쪽에 그럴 수 있습니다. 네, 아픔이 좀 있으셔서 그걸 두 번 겪게 하기가 좀 그렇더라고요. 이게 아들 된 입장에서. 그래서 전 정말 만약 우리나라가 좀 더 좋은 나라가 되었다면 그렇게 노력해 주신 분들에게 감사하면서 살도록 하겠습니다. 네, 여담으로 태피디입니다. 네, 여담으로 저도 저희 집안도 약간 그런 부분에 동지감을 느끼고 있습니다. 태피디였습니다. 오프닝을 참 누가 하는지가 참 중요하다는 걸 지금 깨닫게 된 윤 작가입니다. 이게 태피디가 할 때는 샤라랑. 기계적이었는데, 아니 이게 서 대표가 하니까 되게 무거워졌네요. 이게 지금 우리도 시국 선언을 해야 될 것 같은. 밝게. 예. 우리가 팟캐스트에서도 시국 선언을 해야 될 것 졸지에 같네요. 저희도 함께 동참을. 저는 네, 방 기자. 이상동작소도 비선실세가 드러났다고 생각합니다. 이게 사실 태PD가 태PD였지만 사실 PD가 아니었어요. 아, 그러네. 이 대표가 있는데 어. 이제 좀 저희도 이제 드러날 만큼 드러났다. 이렇게 된 것 같습니다. 누가 비선인가요? 실세죠. 비선은 아니고 실세가 이제 들어와서 이제 오프닝까지 한다. 네. 드디어 이제 이제 꼭두각시를 이제 네. 꼭두각시가 이제 사라진다 이런 거죠. 저는 편집만 하는 태피디입니다. 네. 슬슬 이제 원래 영역을 이제 진행의 서 다시 대표님. 뭐 그쵸? 저는 뭐 대표라는 직함을 내걸고는 있지만 가장 유연하게 그 녹음 때마다의 롤이 좀 바뀌는 것 같아요. 작가로서 충실할 때도 있고, 또 특정 누군가의 멘탈을 부술 때도 있고, 또 이렇게 진행을 또 할 때도 있고, 개인적으로는 대타를 띄는 걸 좋아라 해요. 제가 대학교 다닐 때 과 학생회를 운영하기도 했었는데, 가장 이상적인 형태가 뭐였냐면 저 없이 굴러가는 거였거든요. 그러니까 저 없이도 잘 굴러가되 제가 멀찌감치 보면서 이제 도와주고 수 있는 부분을 좀 도와주고 부족한 부분은 채워주고 하는 걸 가장 이상적으로 봤었죠. 네, 서실이가 여기 있습니다. 잡아가세요 빨리. 그쵸. 서실이라고 해주지 마시고 서읍읍이라고 해요. 서읍읍. 그쵸. 그게 최서원 씨도 그런 마음이었겠죠. 네, 최서원 씨, 본명 네. 최서원 씨. 네네. 뭐 이거 삐 처리해야 되는지 모르겠지만 아무튼 위험하네요. 좀 네. 빨리 돌아갑시다 우리. 네네. 집에 가고 싶어요. 본격적인 내용으로 아무튼 들어가시죠. 네, 이 한마디만 하고 갈게요. 이게 대표가 가진 정치 성향 때문에 지금 갑자기 이렇게 된 거지, 저희 팀원들은 잘못이 없습니다. 자, 빨간 마티즈는 저만 찾아오시면 됩니다. 판사님 저는 아무것도 듣지도 못했고 네. 보지도 못했습니다. 박근혜 대통령님 사랑합니다. 네. 야, 이 개새끼야. 네, 어쨌건 이렇게 돌아가는 저희 이상공작소입니다. 네. 대표님 계시고요. 네, 그래서 저희 진행. 네, 안녕하세요. 저는 태피디입니다. 오늘은 그 융 작가의 설익은 이야기 첫 번째로 나누었던
나누었던? 나 오늘 어휘가 안 되겠다. 네. 이거 적어야 될 것 같아. 네네. 오늘은 100원으로 서대표가 진행자로 나셔주셨습니다. 아니 뭔가 했던 기억이 나요. 네네. 이상해요. 또 지난주에도 했던 기억이 나요. 2주째 연속으로 네, 안녕하세요. 컨디션 자, 이상공작소에서 진행을 맡고 있는 서 대표입니다. 네. 네. 안녕하세요. 지난주에 새로운 컨텐츠를 가지고 찾아뵙고 있는 방 기자입니다. 아, 좋아요. 훌륭해요. 의기양양하신데. 네, 지금 어깨에 뽕이 생각보다 반응이 좋더라고요. 네, 좋았습니다. 실제로도 많이 좋았어요, 정말. 네. 자, 네. 또 오늘 컨텐츠를 맡으신 용 작가께서. 네. 오늘따라 또 목이 아프네요. 목이 아픈 용 작가입니다. 네. 기왕에 이제 소개를 하시면서 용 작가께서 이제 바뀐 용 작가의 코너에 대해 잠시 설명을 해주시는 게 좋을 것 같아요. 네. 이제 지난 질환지교까지 해서 우리의 프롤로그 떡밥은 다 뿌려졌고요. 이제 회수될 날만 기다리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까지 이제 준비되었던 우리의 이 소스들을 우리가 수확해야 되지 않나 싶어서 붉은 수염부터 제가 글을 써나가고 있습니다. 그래서 붉은 수염의 이야기를 새로 써나가고 있습니다. 네, 오늘은 얘까지 전염됐어. 써나가고 있습니다. 소주 가져와. 그래서가 들어가네 진짜 자꾸. 그치? 네, 그래서를 고치고 있는 용 작가입니다. 용 작가의 코너가 이제 좀 많이 바뀌었어요. 뭐 사실 많이 바뀌었다기보다는 이렇게 설리근 이야기라는 같은 제목으로. 그렇죠. 코너가 네. 바뀐 건 아니고요. 이제 코너를 진행하는 방식이 좀 많이 바뀌었던 건데. 이제는 호흡을 같이 해서 제가 글을 어느 정도 완성하면 여러분께 제가 읽어드리고 또 제가 글을 쓰다가 막히는 부분이 있으면 중단하고 같이 얘기를 또 해보고 또 그렇게 써지면은 써지는 대로 또 여러분께 읽어드리고 해서 이 붉은 수염, 카심, 아갈마, 질환지교 이야기들이 완성되는 대로 여러분과 함께 호흡하면서 천천히 이게 1년이 될지 2년이 될지 10년은 좀 큰일 날 것 같고요. 안 돼요, 10년. 그렇게 같이 여러분과 함께 글을 써나가고 이 융 작가도 이렇게 습작을 통해서 성장하는 모습을 그리고 여러분께도 이렇게 글이 점점 뭔가 얘네들이 글을 쓴다더니 정말 쓰는구나. 그리고 여러분께서 이렇게 수시로 제시해주는 의견이 이야기에 쏙쏙 반영되는구나. 이런 걸 여러분이 느끼실 수 있도록 함께 성장하는 그런 방송이 되도록 조금 형태를 바꿨습니다. 네, 저는 간단하게 이제 이해가 되는 게, 아시는 분은 또 아실 테지만, 소설책을 읽어드리는 개념이에요. 그래서 오디오북 같은 거죠. 그래서 용 작가께서 이제 완성이 된 부분까지는 용 작가의 육성으로 그 책을 읽어드리고요. 그게 되지 않을 때는 작가의 고민을 같이 나눠보는 시간으로 용 작가의 코너가 좀 바뀐 겁니다. 방 기자께서도 뭐 하실 말씀이 계속 네. 있는 것 같은데 달싹달싹 하시는데. 네, 달싹달싹 하고 있습니다. 말할 타이밍을 지금 잡으려고. 그렇죠. 이게 지금 저는 동상이라는 게 하나의 책이라면은 성장 소설이었으면 좋겠고 성장 소설이어야 된다고 생각해요. 저든 여기 있는 분이든 우리가 다 성장해 나가는 모습을 지금 고스란히 음성으로 담고 있는 거고 지금 그래서 오늘은 이제 용 작가가 지금까지 완성한 붉은 수염을 육성으로 읽어 주실 겁니다. 네. 거두절미하고 빨리 한번 들어보겠습니다. 좀 다소 생소하신 분들은 좀 다소 지루하실 수도 있지만 음악이랑 이렇게 깔아서 잘 편집을 해볼 테니까요. 잘 들어주시길 부탁을 드리겠고요. 붉은 수염 지금까지 완성된 부분 네, 그렇죠. 낯익지만 낯선 이야기 그 첫 번째입니다. 붉은 수염 문 활짝 열겠습니다. 여기는 동상이몽입니다. 붉은 수염.
도시 전체가 회칠한 벽돌에 붉은 기와를 얹은 집들인 것으로 유명한 이즈미르. 이즈미르는 오랜 옛날부터 몰약과 같은 향료나 다양한 향신료를 거래하는 주요 상업 도시였으나 교역을 통해 쌓은 번영을 기반으로 시민들은 사치와 향락에 빠졌고 이즈미르의 부를 탐낸 주변 도시와의 잦은 전쟁으로 인해 완전히 몰락한 빈민촌이 되어버렸다. 그러나 30여 년 전에 나타난 한 사내가 막대한 자산을 투입해 도시를 재건하면서부터 도시는 과거의 명성을 회복하며 번성하기 시작했다. 아담이란 이름의 사내는 얼굴 가득한 붉은 수염에 매서운 인상을 지니고 있었으므로 시민들 사이에서 붉은 수염으로 불리면서 시민들의 존경을 한몸에 받았다. 자연스럽게 그는 시민들의 자발적 의지로 상인들의 대표이자 이즈미르 시의 우두머리인 시장이 되었고 붉은 수염이 조금씩 독점적 지위와 권리를 확보해 나가면서 이즈미르는 사실상 그의 소유지처럼 되었다. 붉은 수염은 이즈미르에서 왕과 같은 권력을 지니게 되었으나 시민들에게 횡포를 부리거나 손해를 끼치는 일은 거의 없었기 때문에 시민들도 붉은 수염이 가진 무소불위의 권력이 다소 부당하다고 생각하면서도 그의 지위와 힘을 인정해주면서 붉은 수염이 주는 혜택을 누렸다. 붉은 수염의 저택은 이즈미르에서도 가장 전망 좋은 해안 절벽 쪽에 자리 잡고 있었는데 한 채의 요새와도 같았다. 그의 소유지에는 귀한 버섯과 약초가 자라는 숲이 있었고 저택 아래로 이어진 동굴에는 이즈미르의 모든 집들을 사고도 남을 만큼의 값진 향료와 향신료, 금은 보화가 가득 저장되어 있었다. 그의 화려한 저택에서는 매일 사치스러운 연애가 이어졌고 사람들은 뒤엉켜 내일이 없는 사람들처럼 극상의 쾌락을 온몸으로 즐겼다. 이따금 사고로 사람이 죽는 경우도 있었지만 그때마다 시체는 온갖 쓰레기들과 함께 저택의 벼랑에서 밀어버리면 그만이었다. 저택 아래에서는 몰아치는 파도가 매일같이 쓰레기와 시체들을 개걸스럽게 삼켰고 살아있는 사람들은 다시 아무 일 없었다는 듯 술과 음식과 육체에 탐닉했다. 중년의 붉은 수염은 수시로 아내를 바꾸었는데 사람들은 붉은 수염의 아내들이 오래지 않아 파도에 삼켜질 것이란 걸 알았기 때문에 거품 부인이라고 불렀다. 아내들은 자신만이 예외가 될 거라고 여겼지만 오래지 않아 자신의 선택을 후회하더라도 때는 이미 늦었다. 붉은 수염의 저택에서 각종 사건 사고가 끊이지 않았음에도 불을 향해 뛰어드는 나방처럼 각양각색의 사람들이 끊임없이 붉은 수염의 저택으로 모여들었고 결국 붉은 수염의 저택에는 까닭 모를 거대한 화재가 일어났다. 17년 전 따스한 봄날의 아침, 연회에 초대받지 않은 광염의 신은 사납게 춤을 추며 붉은 수염의 저택을 삽시간에 잿더미로 만들어 버렸다. 다행히 밤을 새워 연회를 마치고
아침에 손님들을 보낸 뒤였기에 피해자의 수는 적었고 저택의 지하 동굴에 있는 창고는 불에 크게 영향을 받지 않았다. 불길은 주변의 숲까지는 미치지 못해서 불길이 이즈미르시 전체로 확산되는 것은 면했지만 마침 술에 골아떨어져 있던 붉은 수염은 전신에 큰 화상을 입고 목숨만 건졌다. 원인 모를 저택의 대화재는 많은 것을 바꾸어 놓았다. 사람들 앞에 나서길 좋아하던 붉은 수염은 흉측한 화상 자국만 남은 자신의 몰골에 절망하며 외출을 삼갔고 잿더미가 되어버린 옛 저택의 터에 불에 타지 않을 벽돌집을 지어 올렸다. 집은 이전과는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크기가 작았고 창문이 거의 없는 폐쇄적인 구조였으며 집사 1명, 하녀 2명, 요리사 1명만을 고용하여 살림살이의 규모도 줄였다. 붉은 수염은 그간의 지위를 모두 버리고 사람들을 의심하면서 벽돌집에 틀어박혀 온갖 약에 취해 시간을 보냈다. 기묘하게도 그 사건 이후로 이즈미르의 시민들이 하얗게 회칠한 벽돌 건물에 붉은 기와를 얹은 붉은 수염의 벽돌집을 흉내내어 따라짓기 시작했고 산등성이를 따라 해안까지 하얀 벽돌에 붉은 기와를 얹은 집들이 빼곡하게 늘어선 도시 경관이 이즈미르의 특색으로 자리 잡게 되었다. 시간이 흐르면서 이즈미르의 붉은 수염이란 존재는 마치 오랜 옛날의 전설처럼 사람들의 기억 속에서 휘발되면서 하나의 괴이로 남게 되었고 다양한 괴담을 남겼다. 그러나 분명한 사실은 붉은 수염이 여전히 이즈미르의 전망 좋은 절벽 위 벽돌집에 살고 있고 수많은 향료와 향신료가 수시로 그의 저택을 드나들며 어마어마한 부가 유지되고 있다는 점이었다. 붉은 수염은 자신의 집사인 발터를 통해 여전히 경제 활동을 이어나갔고 이따금 외출해서 자신의 건재함을 사람들에게 알렸다. 그러던 어느 날이었다. 붉은 수염의 저택에서 일하던 하녀 앤이 의문의 죽임을 당했다. 붉은 수염은 앤의 시신을 벼랑으로 던져버리지 않고 예외적으로 저택과 가까운 양지 바른 곳에 묻어주었다. 그리고 황급히 앤을 대체할 새로운 하녀를 구하기 위해서 이즈미르의 고아원에 서신을 보냈다. 그렇게 고아원장의 추천으로 들어온 하녀의 이름은 에바. 붉은 수염은 에바가 저택에 도착하자마자 우선 자신의 서재에 불러들였다. 이상 공작소 볼륨 1 동, 상, 이, 몽